네,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발표됐습니다. 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네, 오늘 고용노동부가 안전망 강화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또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진행이 되는데 뉴딜과 안전망 강화가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오전에 설명해 주셨지만 안전망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왜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경제, 그린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또 포용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전망 강화의 내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용 사회 안전망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사람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는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고용 형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 안전망을 새로운 고용 형태까지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좀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경제가 전환한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고용 불안을 위한 안전판을 제공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람 투자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해서 혁신 동력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또 국민의 디지털 적응력을 높여서 디지털 일자리로 전환해가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난번 저희 뉴스메이커 출연해 주셨을 때도 전 국민 고용보험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안전망 강화의 첫 번째 과제가 전 국민 고용보험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도 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도 좀 궁금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고용보험은 일하시는 모든 분들을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예술인에 대해서는 금년 12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현재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특고분들의 경우에는 금년에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국회에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법이 개정되고 나면 실제로 특고가 적용되는 직종은 단계적으로 적용 확대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임금 근로자 이외의 분들에 대해서 고용보험을 적용하려고 하면 사실은 모든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마련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저희가 좀 더 협조를 해서 소득 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정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 작업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연말까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고용보험을 확대해 갈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걸 통해서 2025년까지는 전 국민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이 굉장히 좀 반가우면서도 사실은 국간이 또 비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듣고 싶거든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지출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되는 분들에 대한 보험 제도를 설계할 때도 지출과 수익 간의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는 오늘 발표해드린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도 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도 영세사업장에 있는 저임금 노동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드리는 두리누리 보험료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이 저소득 예술인과 특고를 포함해서 임금 노동자와 준해가지고 그 보험료 지원을 해드린다는 내용은 오늘 담아서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용보험이 전국적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시행이 된다면 사각지대는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의 원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사회보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보호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새로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이라든지 또는 노동시장에서 일단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또는 영세 자영업자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보호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은 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일반 재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는 보충적으로 지원해주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있는데 하나는 우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하나고요. 예. 두 번째는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 활동 기간 동안에 좀 소득이 안정될 수 있도록 구직 촉진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주 최소 한도의 금액으로 해서 한 50만 원을 한 6개월 정도 지원해 드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전국민 고용보험이나 또 국민 취업지원제도도 들어봤는데 또 마찬가지로 이 고용 서비스의 개선도 참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춰서 고용 서비스 통합 또 디지털화를 추진하신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저희도 고용 서비스를 디지털 경제에 맞춰가지고 좀 혁신이 필요한 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진로 지도가 필요하고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은퇴를 한 이후에는 인생 이모작 지원도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생애에 걸쳐서 맞춤형 고용 서비스가 지원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일단 저희 고용노동부가 가지고 있는 국민들의 경력에 대한 정보, 고용보험은 경력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또 직업훈련 정보도 있고 기술 자격에 대한 정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다 모아서 디지털화를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 맞춤형으로 적합한 일자리나 또는 네. 기업에 대해서는 맞춤형 인재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지금은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야지만 고용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는데 예. 그러지 않고 원격으로 언제든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미래 인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미래 적응형 직업 훈련 체계로의 개편이 좀 눈에 띄거든요. 이제 기존에 이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기술 직업 훈련과 지금 이제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K 디지털 트레이닝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지금도 신기술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훈련은 대부분 지식을 전달해주기 위한 훈련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훈련 방식도 훈련비 지원을 위한 통제 위주로 저희가 운영을 해왔는데 신기술 분야는 사실은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축적이 사실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노동자의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련 방식의 혁신을 지금 저희가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해오던 직업 훈련과 이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K 디지털 트레이닝의 경우에는 우선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도 저희가 혁신적인 훈련 기법을 사용하는 기업이나 아니면 대학이나 아니면은 교육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트고요. 예. 그다음에 훈련 방식도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설명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훈련 참여자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는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학습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그런 혁신적인 방법을 저희가 도입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서는 이 훈련 체제 운영을 기업이나 학생 수요에 맞춰서 언제든지 훈련 과정을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디지털 혁신을 위해서 필요한 실무 인재 한 18만 명을 저희 양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 혁신적인 훈련이 될 것 같은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민들의 디지털 직무 역량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도 추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디지털 뉴딜을 끌고 갈 핵심 인재와 관련된 그렇죠. 사항인데요. 예. 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신 사항은 디지털 시대에서 우리 국민들이 디지털 변화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여기서 국민들이 디지털로 변화하는 데 뒤처지게 되면 거기서 디지털 격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핀란드의 경우에는 시민들에게
인공지능 기초 교육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이런 것과 같이 국민 여러분들에게 디지털 기초 직무 역량 훈련을 원격 훈련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제공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나 재직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전환을 위한 융합 훈련을 지원할 생각인데 구직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통해 가지고 훈련을 참여합니다. 만약에 디지털 융합 훈련을 수강하신다고 한다면 훈련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더 지원할 예정이고 회사에서도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융합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직무 훈련으로 인정을 해서 훈련 비용도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재갑 장관 모시고 고용노동부의 안전망 강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